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의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오늘은 비과학적인 양의학 48번째 시간이고, 하지불안 증후군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도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매우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명에서 이미 설명이 됐듯이 증후군이란 말이 들어가지요. 이 증후군을 다음에 의학 용어 백과를 찾아보게 되면요, 공통성이 있는 일련의 병적 징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증세로서는 일관되나 어떤 특정한 병명을 붙이기에는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현상을 신드롬이라 명명한 것이죠. 바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양방에선 치료 방법도 없고 당연히 원인에 대해서는 깜깜한 것이죠. 다음 질병백과에서 하지불안 증후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수면장애, 다리 통증, 저림,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의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난다고 추정합니다. 도파민 부족도 사실은 증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와서 신발이 젖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내 신발이 젖으면은 그때마다 건물들이나 차들이든가 가로수가 젖더라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신발이 젖는 것이 원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대표적인 어처구니 없는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철분 부족도 원인이 아니고 현상이죠.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간이 건강하지 못한 증거고,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당뇨병, 뇌졸중, 자궁근종, 암, 과체중, 파킨슨병, 루게릭병, 치매, 알츠하이머, 그런 것들이 다 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신경 손상도 간의 문제고, 당뇨병도 빈혈, 심장병, 전립선염 및 방광염 같은 경우도 간이 항상 연루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임신 후기에 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생식기가 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증상은 다리가 근질근질하고 벌레가 기어가는 불쾌한 느낌, 당기는 듯하고 쑤시고 저리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특히 밤에 가장 심해져서 수면장애를 초래합니다. 수면도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지, 어깨 등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예외적으로는 코끝에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움직여주거나 주물러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나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되면 양의사는 끽소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2차성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을 하지만은 이 방법들도 다 간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요. 합병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성 약제에 대한 치료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감각 및 운동 증상 모두에 효과적이었다. 90% 환자에게서 어떤 유형이든 증상의 감소가 나타나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이거는 안타깝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철분 제제, 투여 보충 또는 도파민 제제.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간이 도파민을 생산한다고 이해를 한다면은 간에 문제가 생겨서 도파민을 제대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루게릭이나 파킨슨이라든가 또는 암이라든가 그렇게 생겼을 때 도파민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게 되면 그 도파민은 실제 도파민과 똑같은 화학 구조의 도파민이 아니고 거기에 탄소라든가 기타 분자가 하나가 더 있거나 빠져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된 합성물이기 때문에 도파민 비슷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간이 생각했을 때는 외부에서 도파민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합성 도파민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간에 악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증상 자체는 다소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간이 더욱더 심각한 타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의 치료 방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간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잠이 굉장히 중요하죠. 카페인도 마찬가지죠. 술은 특히 독약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죠. 스트레스는 당연히 간을 해롭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양방에선 대책이 없는 질병입니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죠. drugs.com에 가게 되면은 파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치료 약물들이 화학물질이죠. 되어 있는데 로피니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인데 죄송합니다. 화학물질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죠.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간을 더 손상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번역이 있죠. 번역에 가서 영어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양약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간을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간을 해치고 있음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눈, 시력까지 영향을 미치죠. 간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 또는 시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파킨슨 병의 치료약이라고 되어 있죠. 즉 도파민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주의사항이 있죠. 여기 간 기능 저하 환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 자체가 간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해놓고선 투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독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일반적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작용. 그래서 대한민국의 글들을 보게 되면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질 않습니다. 문제가 많죠. 이 환자는 약 5년 전에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그때 당시는 만 63세였고요. 이 환자의 증상은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번쩍 하늘로 차는 것이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다리 또는 배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치고 그러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외에도 불안, 우울증,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림파선 비대증, 족저근막염, 불면증, 근육경련, 야간에 땀을 흘리고 과체중, 가려움증, 계절성 알레르기, 붓기, 통증이 발, 허리, 어깨, 배에 다 있는 것이요. 다 간과 관련된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환자가 6번 정도로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폐경기가 한참 지났죠. 10년 내지는 15년 정도 되었었는데 치료받으러 들어오면서 내 인생에서 다시 갖고 싶지 않았던 것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생리가 시작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춘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국의 정통사암 오행친구학회 미주지부의 블로그에도 이 글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죠. 이 환자가 정통사암침으로서 치료를 받으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글로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 자동 번역으로 대충 이 환자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간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정격에 행간사를 해도 되고 간승격을 써서 치료를 해도 되겠고 한열보사법을 이용해서 간의 열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치료 방법을 써도 되겠고요. 혹자들은 간열격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맥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 환자가 갖고 있는 다른 증상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지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게 되겠고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정통 4암5행 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서법을 모르게 되면은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미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피해야 될 것을 설명을 여기서 했는데요. GMO 또 GMO 관련된 제품들 또는 GMO 사료를 또는 GMO 사료를 써서 기른 동물들 백신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환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한의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설명되지 않고 환자가 계속 이러한 것들을 쓰게 되면은 환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쫓아와야 되겠죠. 양방치료 또 양방검사 다 피해야 됩니다. 검사하는 것이 대부분이 파괴적인 방법이고 검사를 한다고 해서 대책이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환자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